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학교 개학도 다시 일주일 연기됐죠. 네, 이 때문에 학교 급식 업체를 돕겠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협력해 서울의 모든 학생 가정에 식재료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단위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 뉴스에서는 서울시와 교육청보다 여기에 협조한 25개 자치구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이를 대표해 김영종 서울구청장 협의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얼굴이 더 좋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서울학생 식품 구매 비용 지원 협의하는 과정을 보아하니 우리 25개 자치구가 20% 지원, 157억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 협의 과정의 배경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다 보니까 네. 급식을 할 수 없게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데 우선 생산 농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 농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네. 이 생산 농가를 또 관리하는 농수산부에서부터 예단이 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하던 차에 네.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정에다가도 좀 이걸 농산물을 네. 좀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아. 그러면 친환경 생산 농가도 좀 도와드리고 또 유통관계도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또 건강한 식재료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겠다. 네. 물론 그것은 이제 선택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도 적극 동의하고 네. 또 협력하기로 했었죠. 네. 사실 지난해 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할 때는 자치구마다 서로 엇갈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근본적인 것을 토론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환경 때문에 그렇죠. 서울시 부담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둥 아니면 교육청이 좀 부담을 키우면 좋겠다는 아마 네. 이런 것 때문에 자치구들의 얘기가 좀 있었던 건데 그때 합의가 된 이후에는 네. 뭐 이런 이제 그 이후의 문제는 이제 이미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닥 네. 뭐 큰 입장 차는 없었겠네요. 네, 그러면 물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네.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급식 네. 예산을 여기다 그대로 녹여낸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네. 구청장 협의회장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한 자치구 입장 굉장히 길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또 이 사태가 좀 더 긴박하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지역마다 뭐 선별 진료소도 운영하고 있고 또 각각의 대책을 좀 마련하는데 좀 분주하고 있는데 기초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좀 부담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코로나19는 뭐 범국가적인 대책을 함께 또 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가 또 가장 일선에서 이 감염병을 네. 또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직접 해야 되는데 거기는 바로 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가 그렇죠. 또 지역의 관리, 네. 그다음에 환자 관리, 또 확진자들에 대한 격리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보건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방 정부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정책적인 것은 이제 중앙 정부나 또 광역 정부에서 또 이게 협력해서 네. 또 통일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도 하지만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 가까이서 일하는 것은 저희 지방 정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실질적인 일을 해야 돼서 참 어려움도 많죠.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뭐 거의 지금 몇 달간 아예 뭐 휴일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밤중에도 확진자들 찾아가서 네. 뭐 물품을 전달한다든가 또 안내를 한다든가 또 공항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공항에 내국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을 또 안내한다든가 네. 이런 것도 미리미리 격리해서 다른 사람 접촉을 줄이기 위한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전부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미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긴급회의 쭉 진행해 오셨는데 네. 최근에 또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또 이게 확진자가 늘면서 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네. 대한 대책도 지금 협의회에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뭐 이것은 협의회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뭐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또 지시, 그다음에 그 방침에 의해서 예.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가 아주 긴급하게 또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 주셔서 일부 영업을 좀 제한해달라 하는 네. 얘기, 그다음에 또 일부는 또 권장도 하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선별 검사를 하는 요령까지도 네. 설명해 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끼리 이제 계속 우리 구청장 협의회에서 항상 서로 논란이 되고 하는 것들은 네. 우리 지역의 사람이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했을 때 네, 맞아요. 이동 동선에 대한 문제, 발표 문제가 네. 꼭 이 문제가 돼서 예민하죠. 예, 아주 어느 확진자가 몇 번 확진자가 어디 갔다 왔다는데 네. 어느 가게냐, 또 우리 가면 위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쩔 때는 다른 구의 것을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구끼리 협력해서 동시에 발표하고 또 가능하면 동시에 그 조치를 취하고 네. 이렇게 해서, 물론 방역은 방송에 나오지 않은 건 선방역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할 건 하지만 그다음에 언론에 알리고 또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또 그것을 내용을 알고 계셔야 아마 좀 안심하고 네. 생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네. 자치구끼리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민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 때문에 이 협회장 혼났어요. 근데 뭐 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예. 앞서 언급을 하셨겠지만 서울시의 지침과 또 방역당국의 지침을 또 이행을 하시는데 네네. 이 서울시정이나 중앙정부 방침에 좀 이끌려가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못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치구마다 코로나 긴급 예산 편성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재정 상황이 구마다 다른데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에 대한 어떤 내막을 좀 너무 모르고 중앙정부 지침만, 특히 서울시 지침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각 구의 인구 분포라든가 그렇죠. 예산이라든가 또 세수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데,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이제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자치구마다 여간 어려운 점이 많이 맞죠.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수시로 건의하고 조율하고 또 조정해가면서 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려움만 얘기하고 딱 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것대로 서로 토론하고 계속 협의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도록 네.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선제적으로 오히려 더 일해서 하고, 이번에도 저희 좀 폐쇄 명령도 일부도 있고 네. 또 권장 아주 강하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자치구에서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클럽 같은 데는 유흥업소는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하게 했는데, 문제는 단란주점이라든가 네. 이런 작은 주점들이 또 이것도 지금 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함께 할 수 없겠느냐고 건의도 해봤지만 네. 그 너무 다 하기는 또 오히려 주민 피해가 커질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을 네. 아예 그 지역은 저희 구가 따로 특별히 가서 권장도 하고 안내문도 내드리고 그래서 어제 오늘도 계속해서 그 작업을 좀 했죠. 그게 한 1,000여 군데 이상을 네, 그렇죠.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좀 협조해달라. 그리고 특히 주민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홍보도 예.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요거 역할, 그 협회장 역할 하시면서 또 하필 코로나19가 터져서 글쎄 말입니다. 많이 혼나기도 하셨고 많이 또 애도 먹으셨고 남은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협회장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요 마무리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서로 구청의 애로사항들도 서로 공유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직원들 간에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네. 또 그러면서 구청장들끼리 서로 협력해가면서 정보도 교환하면서 또 서울시와의 관계도 네. 조율하는 그런 협의 역할을 쭉 해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은 뭐 기복도 없잖아 있었던 걸로 그렇겠죠. 생각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순수하게 친목단체로 아마 모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목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광역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토론하고 수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거기와 함께 네. 맨날 일만 해서 너무 이 구청장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숙한 우리 그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 남북 문제에 대한 얘기도 좀 강의도 듣고, 또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국제 관계에 대한 네. 강의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인문학 강의, 특히 우리 예술적인 네. 강의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좋겠다 네. 생각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했는데 한두 번 했어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근래는 거의 못 했는데, 제가 이 구청장 협의 회장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네.
저는 다음 회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금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이제 지나가면 네네. 우리 구청장들도 좀 아까 말씀드린 인문학계도 좀 수시로 네.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그것도 25개 구청장 중에 거진 절반 이상이 다 민주당 출신이시고 네. 박 시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당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이 이끌려가는 거 아니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었는데 나름 또 고민도 하셨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도 거치셨으니까 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들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 협의회나 또 회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청장으로서도 네.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또 주민들의 안전을 또 지키는 그런 좋은 행정관이 될 수 있도록 네. 또 그런 또 자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네. 이번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보니까 더 우리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역시 지방의 역할이 참 크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인 챙길 수 있는 지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진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네. 지방 분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 그럼요. 예, 지방 분권은 재정도 좀 나누면서 아마 좀 조금의 권한만 좀 남겨주어도 아마 우리 지방 관리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서 더 그렇고요. 네, 네. 또 다양한 그 정책이나 다양한 그 행정은 결국 가서는 우리 이 지방 행정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